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조스케이프의 조엠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저번 달에도 진행했던 이달의 렌더링 피드백, 저번 달은 7월이었고 이번에는 8월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하나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카페에 하나 올렸었는데 24일까지 한번 렌더링을 아무거나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짧게라도 하나씩 해드리도록 이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컨텐츠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번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Y 렌더링 챌린지입니다. 건축하는 만두어님의 이제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제 Y 스튜디오에서 주최하는 렌더링 챌린지 작품으로 이제 제작을 해주셨고, 요거는 라이노 플러스 D5 렌더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트위스트 뮤지엄 한번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실제 아키델리에 가서 보면은 실제 공간입니다. 이제 BIG 아키텍처에서 만든 공간이고 실제 내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원래 이미지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요거를 보고 한번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하셨나를 한번 보면 좋겠죠. 네, 원본이 이거고, 자 한번 보시면 네. 작업물이 이겁니다. 네. 그럼 굉장히 잘하셨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라이팅도 안에 충분히 잘 들어갔고, 뭐 요거는 어떻게 D5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어떤 식으로 라이팅을 넣었는지 파악할 수는 정확히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인공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 조명을 자연스럽게 잘 넣어냈습니다. D5 렌더 특징 자체가 이렇게 조금 그림자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런 에셋들이 D5 렌더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나무들도 똑같은 나무들을 똑같은 수종이나 한 2가지 정도를 섞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기를 조금 잘 다르게 해주셔서 느낌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부분 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사람을 넣고 이걸 따로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리 옆면에 다른 매핑을 넣음으로써 이 유리 결도 유리가 딱딱 나눠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원본도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면은 원본도 네, 원본도 실제로 약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시간대가 약간 요거랑 다르긴 하지만 이거 나름대로 느낌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조금 한 가지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 물 표현이 조금 더 이 스케일이 조금 더 작아도 됐지 않았나? 뭐 이런 시간대의 물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작았어도 굉장히 잔잔잔한 물 표현이 됐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제 좀 낮으로 한번 돌려보면 또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또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작품 똑같습니다. 자, YA 챌린지 이제 많은 피드백 바랍니다. 네, 복잡한 시퀀스 님이 주셨습니다. 자, 내부도 있네요. 이분 내부를 했는 걸 보긴 하니까 아까 그 내부 샷이 있었는데, 자, 아마 이거를 이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랑 이거는 바깥인데 이건 조금 얘기할 게 좀 있겠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스케치업 엔스케이프로 작업을 하셨네요. 자, 이거를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요런 나무들 있죠. 이 친구랑 요거는 저도 똑같이 사용했긴 했는데 일단 요 두 개부터 보면 조금 잘 안 어울려요. 특히 이 친구가 조금 더 스케일이 커서 뒤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조금 덩그러니 있어서 조금 뭔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아마 이런 수변 부분에는 이렇게 좀 부시들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도 조금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일단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다시 전체적인 이 피사체가 약간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2분의 1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3분의 2 지점으로 해서 뭐 아예 내려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아예 이쪽으로 쫙 한 번에 쫙 걸리도록 좀 조절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화각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 시점 자체를 조금 더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식물생이 이렇게 쭉 다 있었으면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면 자체가 좀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조금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문제를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사선으로 본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약간 사선으로 본 듯한 느낌이 요렇지 않나? 그래서 이 시점 화자의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렌더러로 찍고 있는 분을 약간 옆으로 조금만 옮겨보면 좀 더 괜찮은 씬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지금 보시면 식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뒤에도 나무가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이건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서 이런 나무들도 조금 더 씬을 하나 일단 고정을 하나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씬을 잡은 다음에 그 뒤에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뭐 모델링상에서든 이렇게 조금 꾸며 보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CG에서 씬을 찍는다는 것은 좀 그렇게 인위적으로도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시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손을 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포스팅으로도 하나 하긴 했었는데 이 잔물결 같은 거는 조금 더 스케일을 떨어뜨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면은 이게 좀 젤리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잔잔잔잔 하는 물결 같이 좀 보이도록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크게 할 거면 웨이브를 조금 더 높여서 좀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 같은 표현이 아마도 이제 이게 틴 컬러가 약간 파란색 계열로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더 리얼하게 해보고 싶으면 약간 저는 보통 까만 블랙을 넣거든요. 그래야 이 하늘에 대한 반사가 좀 제대로 되고 제 타임랩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도 모델링을 바닥면도 넣습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표현이 돼서 지금 약간 흙탕물처럼 되거든요. 이걸 의도하신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하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포그도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제가 말씀드린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고 요것도 구도 굉장히 신박해요. 약간 영화에서 특히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씬인데 만약에 이 씬을 생각하셨다면 내부 라이팅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렇게 흰색으로 또 제대로 표현될 테니까 지금 요거는 약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서 뭐 요것도 씬도 감각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요거를 곧 의도하셨다면 라이팅을 넣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똑같이 이건 제 거라서 뭐 제 거는 한번 타임랩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들도 제가 제작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보시면 되게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걸어둘게요.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욕실 렌더링 묵 맞죠? 묵님이 이제 제작을 하신 거,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건데요. 자,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작업 스타일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부 라이팅을 좀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반사 객체 반사 뭔가 하나 되는 거 봐선 스피어로 내부를 밝힌 것 같거든요. 엔스에서는 이 스피어 라이트, 레탱글 라이트 이런 광원에 대해서 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V-Ray는 그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또 특히 V-Ray에서는 위에 스퀘어 그 레팅글 라이트 엄청 크게 넓히고 내부 밝히는 식으로 많이 작업들 하시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엔스에서는 원활하게 안 돼서 또 위에 거울에서 다 반사가 되고 해서 그걸 많이 겁먹으세요. 그래서 외부 라이팅으로 뭔가 내부를 밝히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두워요. 네, 그림자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또 그걸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자도 굉장히 애매한 걸 보니 이거는 광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델링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지금 보니까 스팟라이트가 IS든 스팟이든 이런 이 그림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살짝 어둡게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이 물결 무늬 자체가 스팟이 아마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모델링상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인위적으로 넣으셨거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아닌 것 같고 IS를 아마 넣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솔루션은 이 IS 조명, 이 지금 스팟이나 이 조명 넣은 거 있죠? 이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값을 높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애매하거든요. 조도가 뭐 실제로는 이 정도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높여서 값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익스포저 당연히 끄셔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되고 이거 지금 IS 넣으셨다면 다른 IS 찾아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여요. 이게 약간 좀 물결이 져서 좀 별로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스피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딴 걸로 대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물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뭐 3 정도, 3에서 2 정도로 빼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물이 좀 약간 애매하죠. 물을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엔스에서는 뭐 루미언 같이 엔스에서는 이 요쪽 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해요. 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커비 로봇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물 모델링을 해서 자연스럽게 매핑까지 자연스럽게 되면 이거 물 꿀렁꿀렁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비의 그 스케치 UV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스루 페인트 같은 거 매핑 제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약간 꿀렁꿀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딱 정직하게 모델링이 돼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이 들고요. 요 물 자체도 아까 계속 제가 스케일 얘기하는데 이런 욕조에서는 물 스케일이 사실 좀 큽니다. 이거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안 맞아요. 요런 스케일에서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온다는 거는 거인을 욕조인 거죠. 그래서 이 웨이브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보나요? 욕조에 물 담긴 거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뭐 웬만하면 물이 아무리 틀어져 있다 해도 이 정도 작게 웨이브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현실적인 면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외부 색감 좋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좀 빛이 좀 더 세게 내려와야 좀 조화로워질 것 같아요. 이거는 감각적인 씬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카탈로그로 만든다면 좀 쓸 수 없는 씬일 것 같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부 라이팅까지 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IS 아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Artificial Light Brightness를 조금 더 올려보거나 아니면 이 자체 광원의 라이트를 인텐시티를 조금 더 뭐 만 단위로 한 번씩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1000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만지시지 않았다면 조절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는 건축 디자인님의 조명 연습 삼아 해본 연습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가 있네요. 연습 중이라서 다른 분이 올려주신 수업 파일에 조명 쪽 부분만 간단하게 봤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가 돼 있죠.
네. 조명을 연습하시는 거네요. 자, 요거부터 봅시다. 자, 일단 저는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이렇게 강원이 간 것으로 보았을 때는 네, 요게 아마도 스팟을 조금 싸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요게는 아마 스피어 라이트가 이렇게 있을까? 요게 보이죠? 여기도 아마 스피어 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그 라이팅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머뭇거리는 거는 구도가 조금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 소실점으로 이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소실점 자체를 이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인트들이 모이는 곳이 지금 전체적인 네모에서 봤을 때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이 사분면에서도 봤을 때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네모 자체를 한번 요 정도로 당겨 보시고요. 뭔가 렉 걸려서. 네. 그리고 이 화각 자체도 field of view 있죠. field of view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정확한 것은 없는데 90 기본이 9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45 이 정도 안에서 5단위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적정한 씬을 한번 크게 잡아야 제가 조금 더 유익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라이팅 표현은 잘하셨어요. 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라이팅 잘 설치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한번 화각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스피어는 좀 제대로 사용하셔야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위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스피어는 보통 램프 같은 거에 조금 약하게 이런 이런 램프 있죠. 이런 데 안에 넣어야 좀 위에 뜨더라도 원래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사실 스피어를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반사되는 거는 밑에 잔디를 가셨기 때문에 이 잔디 표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광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따라서 만약에 아까 똑같은 거에서 하면 광원은 당연히 뒤쪽에서 오는 빛이겠죠.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실제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조명을 설치하셨다면 빛이 이렇게 오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외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조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자,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너무 많은 씬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씬을 연습해 보고 싶으셨으면 얘를 빼고요. 얘를 빼고 얘를 아예 빼버리시고 네, 요거를 집중적으로 딱 볼 수 있게 요거 만약에 유리돼 있으면 유리면 하나 잡아서 우클릭하시면 얼라인 뷰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평행되게 제가 딱 제대로 바라봅니다. 그 시점에서 이 라이팅들을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서 또 여기 스팟도 달아보시고 스피어도 달아보시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레팅글도 하고 디스크도 달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봐서 공부를 따로 해봤다. 아니면 이거 다 스팟으로 하든 스피어로 하든 이런 식으로 조명을 표현을 하고 바깥은 밤이다. 아니면 노을이다. 아니면 낮 시간대다. 하는 것들을 좀 분할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제대로 피드백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화각도 이걸 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이름이 건축 디자인님은 제가 드린 피드백 반영해서 한번 씬에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이 비추는 이유를 주방 테이블 천정에 펜던트 위 천정에 저렇게 라인이 비추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레탱글 조명 설치했는데 라인이 보여서 해결이 안 돼요. A도 줄이면 밝기가 너무 안 나고 뭘 해도 저렇게 라인이 보여서 라인에 조금 민감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라인 말씀하시는 거군요. 레탱글 조명이 저는 뭔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라인 보이는 부분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Ray에서는 이전에 많이 하시던 방법이 요거 있잖아요. 자, 아니면 이 모델링 위에다가 이 면 밑에 바로 밑에 크게 레탱글 조명을 크게 하나 설치를 합니다. V-Ray에서는 이 레탱글 조명 스퀘어 조명, 레탱글 조명 크기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밑에서 바로 위에서 라이트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정답이다라고는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엔스로 넘어와서 똑같이 하려니까 엔스는 레탱글이 3m 곱하기 3m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네모를 엄청나게 막 만듭니다. 만들어서 붙여요. 그냥. 그럼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렇게 엄청 많겠죠. 자질자질하게. 근데 이 레탱글 라이트도 설치를 또 제대로 해야 또 제대로 되기도 하고 또 엔스케이프 레탱글 라이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제대로 설치 안 했을 때 혹은 제대로 설치했더라도 개수가 많아지면 오류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크기가 인위적으로 다 줄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이런 조명, 이런 지금 밝기가 되는 부분들이 레탱글 조명으로 그냥 전체가 덮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스피어 라이트,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밝아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스피어 라이트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바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루션은 단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레탱글 라이트 그렇게 넣는 거 이제 그만두세요. 자, S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레탱글 라이트가 뭐 정확한 개수는 제가 실험해 보지도 않았고 컴퓨터마다 조금 달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20개 정도 위로 이제 까는 순간부터 렉이 걸리고 버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에스케이프에서는 256개의 섀도우를 제한해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조명들 있죠. 이 조명들 개수가 256개가 한 씬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제한을 걸어서 뒤에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없으면 무한정으로 렌더를 계속 돌려야 돼서 기본적인 사양과 렌더 타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리밋이 있는 건데 레탱글 라이트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게 되면은 거기 걸리는 과부하도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탱글 라이트를 까는 걸 이제 그만두시고 실제 라이트들 지금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자 레탱글 부분이 여기서 깔릴 부분은 단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펜던트 부분이랑 여기 면조면 부분 여기 두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데서 디스크 라이트를 깔아주셔도 되고 스팟 라이트를 깔아주셔서 내부 조명을 까시는 걸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조금 자연스러운 그림자 표현들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이상하게 그림자 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이게 다 위에서 조명을 좀 이상하게 내렸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좀 이상하게 그림자가 져요. 네, 이런 거를 좀 사실적인 렌더를 위해서라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실제 조명 기구들 아니면 조명이 들어올 포인트 부분에만 디스크 혹은 스팟 혹은 제한적으로 이런 펜던트 이런 면조명 부분에만 레탱글을 까시는 걸
까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전체적인 느낌은 거기서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두웠을 테니까 스피어를 군데군데 밝힌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되긴 해요. 그래서 스팟에다가 스피어를 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런 씬 잡으실 때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꼭 켜서 이런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요거에 보시면 투 포인트 그냥 이건 퍼스펙티브 뷰로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생겨요. 네.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천장이나 이 기둥 부분 지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눈은 두 개라서 이런 왜곡을 이렇게 똑바로 잡아줍니다. 그거를 하는 게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예요. 네,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잡으셔서 인테리어 씬은 대부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특이한 씬 있잖아요. 약간 사각 대각선으로 찍는다든지 하는 씬들은 그냥 퍼스펙티브로 하면 되고, 이것도 약간 기울잖아요. 이 기우는 걸 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유리 표현은 안에 내부 라이팅까지, 내부 매핑까지 해주셔야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 안 됩니다. 이거를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라이팅이 영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노랗잖아요. 이 노란 표현 자체가 내부 라이팅으로, 그러니까 외부 라이팅으로 내부를 밝히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일단 이걸 또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 상태에서 내부 라이팅으로만 한번 씬을 잡아보세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완성하신 후에 외부 빛을 이제 주간으로 바꾸셔서 라이팅을 한번 넣어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밤부터 해보시고 낮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자, 눌리노떡님 초스피드 렌더링 연습.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완벽해요. 투 포인트로 거의 잡으신 것 같고요. 초스피드라 했지만 이런 간접 표현, 여기 아마도 스팟을 이런 표현은 스팟을 좀 크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네. 요거 간접 표현, 요런 거에 여기에 약간 셀프 일루미네이션 살짝 넣어서 부름이 돼 있긴 하죠. 셀프 일루미네이션 살짝 더 넣으셔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IS 혹은 스팟 이렇게 쫙쫙 넣으셨고 전체적인 조도도 잘 잡으셨어요. 네, 요 정도로 라이팅을 잡을 수 있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코멘트로는 약간 얘를 전면으로 바라보는 씬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씬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제가 손댈 게 없어요. 해봤자 재질 표현, 재질 반사값 조금만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와 있습니다. 네, 외부 조감도는 이거는 제가 조금만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자, 요거 스케치 루미언으로 작업하신 건데 건축 침해에 쓰일 조감도와 건축 투시도 작업의 주업무가 이제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외부 조감도를 많이 찍어야 돼서 고민입니다. 이제 이분은 보통 내부만 하시다가 외부로 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없으신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특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내부만 보통 많이 찍으니까 해봤자 파사드 잠시 찍었다가 이런 건축 스케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씬 중에서도 잘 찍은 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씬이 굉장히 건축 스케일에 맞게 잘 찍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씬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씬은 이 건축물에 대한 그 무게감이 확 살아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공간에 서서 조금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왔거나 드론이든 어쨌든 이 건물 크기가 좀 느껴집니다. 스케일감이 느껴져요. 이 자동차도 있어서 이 거리감도 느껴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이 씬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케일이 확 살아나고 특히 이 컴포지션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이 크게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씬을 대부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굉장히 실제로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조금 약간 벗어난 곳에서 이 카메라 시점을 약간만 옆으로 가서 전면부가 조금 더 잘 보이는 씬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이 컴포지션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올리신 게 이제 인스타 약간 정방향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씬들은 또 약간 세로 비율 있잖아요. 세로 비율 샷으로 찍으면 굉장히 또 날카롭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은데 올려주신 씬 중에서는 이 씬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건축 스케일에 가장 맞는 씬이고 나머지는 약간 아기자기해요 오히려. 네. 이거 뭐 뒤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거는 실제로 이럴수 않겠죠. 이거 거의 밀림 수준인데 뒤에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모형 렌더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죠. 이런 거는 컨셉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소로 아예 찍던지 아니면 드론 뷰처럼 해서 하면은 FOV를 굉장히 떨어뜨려서 또 아이소 느낌 나도록 약간 해도 좋거든요. 하시던지. 자, 이런 것도 이게 보면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층하고 저하고 지금 마주 보고 있잖아요. 4층에서 5층. 그러면 제가 한 16,000, 뭐 그냥 4천 곱하기 4천 해서 4하면 16,000이잖아요. 한 16m 위에서 제가 올려다 보고 있는 씬이라면 이게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느낌이랑 요거랑 너무 느낌이 아예 뭐 다른 건물이긴 정리하겠어요. 다른 건물이네요. 다른 건물이다 하더라도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 건물이 자 하나 둘셋넷 이뭐 높이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웅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정면으로 보기 위해서 시점을 높일 필요는 꼭 없습니다.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혹은 이소 실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화각만 제대로 그러니까 FOV를 한 45도, 35도 이 정도만으로도 당겨줘도 이 씬을 굉장히 이 건물 자체를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확 잡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작업을 한 작업물인데 뭐 이것도 호텔입니다. 호텔이고 밑에 상가 뭐 이렇게 호텔 로비에 이제 뭐 이런 상가들이 들어올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점이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2층 높이니까 한 8,000 정도 되겠네요. 8,000 정도 높이 한 6,000에서 8,000 정도 높이에서 약간 뒤쪽에서 찍은 그러니까 이 도로 건너편에서 찍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화각 자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대였던 것 같아요. 한 45에서 55 정도로 확 당긴 다음에 이 비율 자체를 3분의 1을 넘어서는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또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자 하나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조금 넘는 지점으로 가득 채워지게 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조금 주면 좀 개방감이 생겨서 약간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씬을 구성했습니다. 또 이거 화각 자체도 이 프레임 자체도 약간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대3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이게 5겠죠. 한 5대3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대3이 인스타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비율입니다. 16대고 이런 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뭐 영상 자체를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9, 16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세로 프레임에서 또 바로 인스타로 올리기 좋은 거는 5대3 정도다. 아니면 뭐 4대3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 프레임으로 잡아 보시면 더 좋은 씬을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스탁탁님은 작업물이 지금 스케치업 V-Ray입니다. 엔스탁탁인데 스케치업 V-Ray로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의류 톤으로 메인을 하고 있고요. 구도 디테일 빛 등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있죠. 네, 특히 이런 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보시면 자, 이거 하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아쉬운 포인트라고 하면 이 빛에 대한 이 느낌이 살짝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표현할 때 빛을 많이 준다. 그럼 지금 실제로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 이게 만약에 메인샷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셈인데, 이거를 이제 갓레이라고 하죠. 갓레이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야 좀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화려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머니샷으로는 좀 충분한 샷이 되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스에서는 포그를 올리면 됩니다. 포그를 올린 다음에 선을 이렇게 주면 이 태양빛이 표현이 돼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극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V-Ray에서는 이제 environment 포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지시면 이게 되는데, 그러면 렌더 타임이 훨씬 올라가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조금 더, 아니면 노이즈, 그러니까 일부러 노이즈를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인위적인 표현이 느껴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반사값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레이 같은 표현이 나죠. 그래서 좀 반사값도 위계를 주면서 좀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고요. 자, 나머지 샷들. 자, 이런 씬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사값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실제 재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접 표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내부씬 구도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바깥을 지금 보여줄 때 이 파란색 빛이 이 씬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파란색 하늘이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까지 색감이 있으니까 조금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내부 씬에서 바깥을 하얗게 태웁니다. 빛을 많이 줘서 하얗게 태울 수도 있지만 흰색으로 엔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하얗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씬을 집중적으로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에스타트님 같은 경우는 구도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런 거 부분 태양이 굉장히 들어오지만 바깥은 굉장히 편안한 이 느낌이 좀 인위적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핑이 조금 깨진 거, 그리고 이런 의자 부분 이거 아마 소스 그대로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의자 살짝씩만 틀어주고 약간씩만 빼줘도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좀 와이어링 너무 돼 있으니까 오히려 또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것도 좀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계 이런 부분도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신 게 있네요. 자, AYA 스튜디오. 자, AYA 스튜디오님은 마찬가지로 이번 작업에서는 D5 스터디, D5로 해주신 게 올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D5로 아마 레퍼런스가 아까 망두아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좋습니다. 네, 특히 외부 샷의 경우에는 이런 내부 표현이라든지 내부 라이팅 표현이라든지 뒤에 식생들 잘 심어 놓으신 거, 그리고 포인트 되는 그리고 부시들과 이런 물결 무늬 표현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D5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AYA 스튜디오님이 잘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느낌도 좋고 포그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부 표현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게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이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면은 이 외부로 시선이 뺏기거든요. 그게 원하는 목표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기본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 세팅은 너무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조명들 있죠. 조명들에 인공 조명 라이팅 값들을 이제 넣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작업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기본 세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AY 스튜디오님은 그 기본 세팅 자체를 너무 잘 하시니까 여기에 라이팅을 포토샵 레이어 쌓는 느낌으로 하나씩 추가해 보시면서 감정들도 표현해 보시고 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실무는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만날 세계에서는 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 라이팅 표현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요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머지 environment 값을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artificial light 부분만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연스러운 빛을 추가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로 천장에 있는 레스토랑 조영원님의 작업물입니다. 네,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포토샵 거울 느낌, 이 거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이거는 그리고 전망이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거 저는 이 분의 이제 졸업 작품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다른 신들도 올려주셨으면 또 좋은 기감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주신 씬만 보자면, 자, 컴포지션 너무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또 개인적으로 또 알아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사진도 굉장히 잘 찍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듯 사진에 대한 컴포지션이 장난이 아니죠. 이거 돌아가나? 네. 사진 자체도 딱 하고 딱 가운데 딱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잘못 찍었네. 딱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게 구성이 완벽하죠. 이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왜곡이 생기지 않은 거는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초점이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 조금만 이게 살짝만 상이 약간만 올라가면 좋지 않았나 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 굉장히 모델링 자체도 다 디테일하고, 이런 잔디 앤스케이프 기본 잔디들에 있어서 생기는 이런 경계 부분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이딩 바깥에 연서 표현까지도 모델링 해주신 거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 렌더 표현에서 조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아마 이제 해질녘, 그러니까 노을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자가 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을샷이고 말씀 주신 것도 아마도 전만 좋은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너무 노란빛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염두에 두셨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게 조금 그런가요 했을 때는 컬러 템퍼레이처를 살짝 올려서 파란색을 좀 중화시켜서 좀 노란색을 살짝만 떨어뜨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깊은 공간감을 주고 싶으시면 뎁스 오브 필드를 비주얼 세팅에서 비주얼 세팅 메인에서 뎁스 오브 필드 있습니다. 그거를 뎁스 오브 필드죠. 뎁스 오브 필드를 적용하셔서 레인지를 이쪽에 딱 걸어주시면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살짝 블러 처리가 돼서 그 블러 처리되는 그 뎁스 오브 필드 퍼센트를 조절하시면 적절하게 또
원근감을 또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전 이전에 또 물어보셨을 때 해드린 거였는데 이전엔 이 뒤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굉장히 진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점이 이 시선을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블러 처리를 조금 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거죠. 뭐 좀 심한 분들은 이런 거를 아예 빼기도 해요. 하신만을 위해서 이거를 아예 빼기도 하니까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포토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반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반사되는 부분 영역이 이쪽 부분은 이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넓혔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이 도로 부분이 여기서 보일까? 진짜 보일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뭐 보인다면 사실적인 표현이겠죠. 자, 건축하는 만두원님이 또 올려주신 작업물입니다. 삐스교의 스케치업과 D5 렌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히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두운 부분 렌더 있잖아요. 아까 AYL 스튜디오님도 작업하신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좀 감각적인 씬을 위해서 좀 어두운 씬들을 많이 찍고 또 올리시는데 그거는 하는 거는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나 좀 잘 찍네 라고 저 스스로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렌더러들이 조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본적인 세팅만 좀 깔아둬도 이런 어두운 씬 표현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좀 굉장히 감각적으로 나와요. 이거 엔스로 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 잘 찍네 하고 생각했는데 실무로 넘어와서 혹은 뭐 내부든 외부든 좀 밝은 라이팅들을 좀 만져줘야 될 때 이제 좀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씬을 만들 때는 잘 만들었는데 이런 라이팅을 할 때는 또 못하는 거예요. 라이팅 값을 아예 조절하지도 못하고 세팅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그 두 개 간의 괴리감을 느껴서 좀 나 왜 이러지? 나 연습할 땐 잘했는데 라이팅은 또 이렇게 하는데가 못하네. 왜 이럴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작업만 하세요. 네. 망도원이 뭐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런 표현도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나온 중에는 이런 빛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밤일 때 내부 라이팅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연습 삼아서 또 해보셔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매핑 자체가 기본적인 안도 타다우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출 콘크리트 매핑을 하진 않으셨네요. 근데 대신 이런 좀 더러워진 매핑들 있죠. 그거를 대신 넣어주신 것 같아서 다른 삐슬 교회 렌더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십자가 표현들, 특히 이 십자가가 쫙 들어오는 게 또 포인트라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약간 페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리프레션 맵이나 뭐 리퍼런스 텍스처 맵이나 혹은 추가 반사 쪽에서 뭔가 표현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걸 조금 떨어뜨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좀 너무 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표현해 주시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거 공간 렌더링 연습해 봤습니다. 자, 구도 자체는 또 좋습니다. 스케치와 랜스케이프로 했는데 원본이 없어서 연습 삼아했다. 반투명천은 제가 댓글로 이거 달아드렸거든요. 반투명천은 한번 보시면 포레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구도를 조금 약간 구도 좋은데 살짝만 아주 살짝만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쭉 메모져 이상해요. 했을 때 이게 살짝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이렇게 옮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포인트로 꼭 잡으시고 얘 살짝 왜곡이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사값 조절해 보시면 좋고 바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렇게 보여줄 거면 차라리 화이트가 낫다. 화이트 백그라운드 켜서 하얗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주간의 투시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진도 찍을 때면 내부에 초점을 두고 찍으면 바깥이 하얗게 타기 시작합니다. 뭐 아예 하얗게 되진 않겠지만 하얗게 타요. 실제로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 이게 특별한 신도 아니고 이게 뭐 한강뷰라서 이 한강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신이 아닌 이상 굳이 이 바깥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사에 대한 재질값들 여러 가지 좀 위계를 적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카펫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헤이트맵만 적용해서 헤이트맵과 리플렉션 부분에 러프니스와 스페큘러를 떨어뜨려서 러프니스는 올리고 메탈릭도 떨어뜨리고 스페큘러를 떨어뜨려서 카펫 재질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만약에 재질을 하신다면 가해 부분이 엔스에선 지금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 부분만 뭐 스캐터나 뭐 모델링을 돌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값은 잘 잡으셨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미우미우님. 자, 미우미우님은 와 건축 렌더샷 너무 잘 잡으셨어요. 네, 잘 잡으셔서 퀄리티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와 엄청 많이 댓글도 해주셨죠. 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전형도 본부 강의부터 저한테 또 배웠다고 해줘서 또 좋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딱 가운데 모여서 이게 매스감이 확 느껴지도록 표현이 됐다는 점. 그리고 뭐 뒤에 이런 거 표현은 뭐 인위적으로 더 하셨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도 뭐 이렇게 블러 처리도 해주셨지만 옆에 있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 파사드를 따려고 하신 거 군데군데 나무들도 넣은 이 정성들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뭐 자세히 보면 이게 도로에 나무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조금 애교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초점이 되는 게 이게 이 정도 렌더샷 뽑으셨으면 아마 이게 졸작이었을 거예요. 졸업 작품에서 이 정도 씬 뽑으셨으면 거의 최상위급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뽑으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자가 조금 크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 섀도우를 살짝 섀도우 샵릿을 살짝 떨어뜨려서 약간 좀 경계가 있게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미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시간이 아마 없으셨겠죠. 이 자동차 라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뭉텅뭉텅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간을 내셔서 좀 이런 직선 도로에 대한 거를 레퍼런스를 그대로 보셔서 그대로 따라 그리셔서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것만 좀 표현이 잘 돼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도 이거 긴자 모델링 할 때 했던 건데 이런 거 차선들도 제가 제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긴자 이쪽 카르티에 인부 부분의 도로를 땄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거 작업하실 때도 만약에 또 작업하실 일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도로 표현만 또 잘 해보셔도 좋고 이런 가로수들 조금만 스케일 조금 다르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뭐 아트리움 같은 부분은 굉장히 잘 표현되는데 그림자가 조금 강하다는 거 요거는 뭐 요거를 의도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뭐 근데 이게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샤프니스 부분들 그 부분만 조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LOKI님 와 나왔으면 뭐 다 된 거죠. 이미 잘 찍는 분이십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여기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다른 분들도 다 잘 알아두실지
자, 어색하고 작업을 많이 따라 하셨다. 되게 말랑거림, 매끈거림은 없애기 힘드네요. 근데 이분이 말씀 주셨던 거는 말랑거림.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이 나머지 라이팅들도 한번 표현해 보시면 그게 좀 표현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랑거림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엔스 특유의 색감 혹은 엔스 뭐 코로나 렌더 특유의 뭔가 혹은 V-Ray 특유의 뭔가 그런 거는 다 렌더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 렌더러 특유의 뭔가 색감을 빼려면 이 조명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는 뭐 조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라인 라이트를 넣으셨든 뭔가 조명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주면 표현이 잘 됐을 건데 요거 지금 재질 매핑이 약간씩 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약간 이 러프니스 부분들, 러프니스 스페큐럴 둘 다 조절을 잘 해주시면 러프니스는 올려야 될 거고 스페큐럴 떨어뜨리시고 메탈릭 떨어뜨리시고 하면 카펫은 조금 더 표현이 될 거고 이런 패턴이라면 아마도 헤이트 맵을 좀 강하게 주셔서 오돌토돌한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인공 조명들도 넣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색감, 재질,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으로는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구도는 너무 좋아요. 구도 같은 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아이는 고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티덴 맞나요? 뭐 이분이 하신 거 근모전 제출용으로 했던 거 피처연도 마음에 안 들고 아주 눈물 났던 작업 그래도 상도 받고 많이 배웠던 작품 3D Max도 하고 3D Max로 작업을 하고 아마도 스케치업으로 넘겨주셔서 엔스케이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스케치업으로 바로 하셨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맞네요. 컨버팅한 모델링 앤스케이프 작업을 하자니 재질 스케일 문제도 있고 맞네요. 그래서 뭐 원래는 3D Max랑 V-Ray를 쓰셨거나 아니면 뭐 배울 때 3D Max를 쓰셔서 좀 그랬는데 앤스케이프를 쓰고자 컨버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 않았나. 근데 이 정도 모델링 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스케치업으로 바로 스케치업을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완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좀 문제가 생겼겠지만 상을 만약에 요걸시로 받았고 이게 주제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모완적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 표현 같은 물이죠. 물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이거는 약간만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데 근데 만약에 사실적인 느낌 그리고 너무 조금 뿌옇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면 포그를 거의 없애주시고 브룸도 떨어뜨려 주시면 그 선명함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일단 외부에 대한 외부 빛이죠. 선브라이니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부에 영향 많이 준다면 외부에 대한 값을 많이 떨어뜨려 주시고 내부 라이팅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값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고 뭐 3만이든 5만이든 뭐 어떤 값을 잡으시고 Artificial Light Brightness를 조절을 통해서 만약에 기본이 100이라면 조금 더 올려서 이 내부 라이팅으로만 일단 잡고 서브로 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공간이 선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설계가 된 공간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실제로 태양이 많이 들어오는 빛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태양이 많이 하얗게 타진 않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선을 떨어뜨려 주시면 이 정도는 사실적인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적어주신 거에 비해선 오히려 이슈는 굉장히 공모전자 폭으로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몽환적이라서 이 정도로 사실 뭐 잘 없을 것 같아서요.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작업한 건데, 요거 제가 이거 피드백 받은 게 뭐였냐면 기둥이 너무 두껍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작업을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오픈되려나? 네.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기둥을 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배 정도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렌더 값들을 넣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드백을 받으니까 제 그 작품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HDRI를 많이 써보면서 하고 시간대 많이 바꿔보면서 작업을 많이 해보거든요. 되게 그래서브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타임랩스도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키님이 해주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어 고사님이 올려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피드백을 요청해 주셨는데, 자, 바로 보이는 거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사실적인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냥 에셋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재질들을 구하시는 거, 커튼도 그렇고요. 이런 모델링들을 좋은 재질을 구하면 더 사실적으로 나와야죠. 이거 폴리곤 깨진 거 말고 조금 더 좋은 재질, 좋은 소스들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에셋에 있는 것이거든요. 에셋에 있는 걸 바로 넣으면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스들을 찾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질 값에 대한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재질 값을 좀 제대로 못 넣을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커튼도 그렇고 그리고 모델링도 좀 굉장히 러프해요. 잘 하시는 분들 렌더를 보면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캐비넷을 잘 하셨는데 이런 유리창 샷시 이런 게 굉장히 러프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주면 줄수록 우리 씬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재질 값들도 반사 값들 이런 표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반사 값들도 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팟이 이거 원하시는 표현이 만약에 이거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화상형 조명 원하시는 디스크 라이트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스팟에 이 화상형 조명에 맞는 IS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루 유리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이즈 발생하는 거는 그냥 모루 유리에서는 그냥 면을 유리에 두께 주지 마시고 면 하나에만 주고 헤이트 맵에 모루 매핑을 넣어주시면 좀 더 잘 됩니다. 구도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2포인트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커로비 3D 작업입니다. 자, 쓱 봤을 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자, 보통 이제 가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 이거 소파 쿠션 위치 있잖아요. 이거 살짝만 틀어주셔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좀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살짝씩만 틀어주셔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자, 이런 스팟 조명이 사실 이런 표현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상형 조명 원하셨다면 IS나 디스크 라이트를 넣어주시는 게 더 맞겠죠. 간접 표현 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런 구도도 너무 좋습니다. 네, 구도 너무 좋고요. 잡으실 때 2포인트를 꼭 하시는 거
네, 잊지 않으시고 잘하셨네요. 네, 그거를 사실 뭐 이게 한 가지 씬이 아쉬운 거는 이 프론트를 보는 정면 뷰가 하나 딱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찍으셨겠죠. 예, 그런 씬, 이 씬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화각을 조금 더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한 조금 한 50, 60 정도 선에서 아마 또 찍어 보셨으면 또 다른 씬이 또 재밌는 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셔서 크게 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핑크 화장대 연습장. 화장대를 만들어주셔서 스토리는 연습장입니다. 스케치업 22, 엔스케이프, 포토샵. 자, 준현님의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로 렌더인데 모델링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아까 그 조얼 소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고른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네, 이런 거, 네? 이제 이런 소스도 소스인데 이런 몰딩 돌리고 이런 뭐 매치 넣고 하는 이 디테일들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CG에서 거의 절반 이상 모델링을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스도 들고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뭐 렌더 그냥 엔스 그냥 켜도 다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렌더 실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역설적이게도 내 모델링 실력도 같이 올려야 된다. 모델링도 좀 귀찮지만 많은 것들을 해야 실력이 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톤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게 이 주광색 뭐 표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artificial lights를 살짝 조금 더 올리셔서 내부 라이팅 값을 조금 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출이 조금 떨어져 있나?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올리셔야 이 내부 핑크 화장대가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요 조명을 넣으셔서 여기 라인 이게 뭐 조금 거울에 반사되는 게 좀 한계라고 생각이 드시면 라인 라이트를 여기 축축 2개 넣으셔서 2개씩 넣으셔서 밝혀보셔도 그리고 필라멘트 부분에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넣으셔서 발광되게 표현이 되면 좋겠죠.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나머지는 너무 좋습니다. 뭐 실제 구현할 걸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되는데 이 정도 해야 굉장히 잘 되는 렌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월 달 거의 마지막은 제 겁니다. 자, 렌더 최종작인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씬들을 많이 잡아봤어요. 이거 최종적으로 조금 실제로 만들어진 공간은 타일이 바뀌어서 굉장히 유광으로 바뀌긴 했지만 거의 흡사하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네, 씬들도 저도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도 만들었고요. 저는 이거 360도 공간 조금 구현을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러볼 수도 있게 했으니까 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8월달 렌더링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들여서 7월달 거도 받을 예정이니까 오늘은 제가 목이 점점 나가고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7월달 거는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월 렌더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베스트 렌더링을 선정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 중에서 좋은 작품도 있었으면 여러분의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저는 계속 피드백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8월이 끝났긴 하지만 또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달 9월 달에도 피드백 할 때 또 이렇게 영상 혹은 음성으로 이제 그 피드백도 드리고 또 댓글로는 상시 계속 달아드릴 테니까 그 점도 계속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계속 필요합니다. 저조차도 피드백으로 계속 성장할 할 수 있어서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피드백 계속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좋고 또 여러분들도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싶으시면 이렇게 피드백 해주세요. 이렇게 아예 달아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이 피드백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쭈엠이었습니다.